그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거는 다르다, 써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과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도 지나갔고 이 또한 지나갈 거다. 그리고 O3를 또 출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전문 영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반갑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함께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AI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근데 AI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의 히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AI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제가 아이 셋을 다 홈스쿨로 키웠습니다. 수학이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썼던 제 박사학위 논문이 뭐였냐면은 자기주도 학습이었어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빠가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 너무 좋은 학습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니까 딸아이가 그 다음 말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근데 아빠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부하려면 학교를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빠 학교 가는 게 나는 아닌 것 같고 학교 가서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 행복한 학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학교를 왜 안 가려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나한테 설명을 해봐. 그래서 설명하다가 제가 논리가 딸려가지고 학교를 안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홈스쿨을 했어요. 셋째까지 고3을 졸업했는데 제가 그런 걸 하면서 남의 자식 키울 때는 괜찮았는데 내 자식 키울 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던 게 얘들을 자율학습을 어떻게 잘 시킬까. 내가 전공이 그건데 잘 안 되는 거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성장을 할 때는 자기주도 학습이라 해서 자율학습 뭐 개인학습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O2O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오프라인 투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 엔진은 AI거든요. AI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개인이 쓸 수 있는 AI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을 그거에 매몰하다 보니까 지금 다 AI만 하고 있습니다.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I 시대는 매뉴얼이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해봐야 돼요. AI 시대가 되니까 21세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와보니까 제 호기심, 큐리어시티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들었구나. 궁금증이 있으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다 분해해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는 금고가 있었는데 다 분해해보고 다시 다 붙여놓고 자전거 한 대 사면 자전거 다 분해해보고 다 붙여놓고 이런 걸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그 쓸데없는 짓이 인공지능 시대, 지금 시대에는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3.5 버전을 개인이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거는 다르다, 써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과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도 지나갔고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씩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해보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인공지능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충격이 있었어요. 인류에 있어서. 첫 번째는 1997년도에 카스파로프가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딥블루라는 AI하고 체스를 뒀는데 졌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세돌이 바둑을 진 사건, 바둑 챔피언이었죠. 알파고하고 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 아주 큰 충격이 뭐냐면 개인이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탄생했다라는 3.5 버전을 2022년도 가을부터 겨울 넘어가면서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작년 초에 챗GPT 갖고 수학 문제를 푸는 수학 전문 GPT를 만들었어요. O1 프리뷰 버전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학 문제에 필러 문항 한두 문제 빼고 다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말에 O1 버전이 출시되자마자 또 풀어봤어요. 수학 문제, 우리 수능 문제 100% 다 풉니다. 국어 문제 풀면은. 가을 넘어가고 겨울에 O1 버전 딱 나와서 풀어보니까 1등급으로 됐습니다. 이 엔진만 갖고 있으면은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다. 우리 아이들 같이 자율학습, 자기주도 학습하는 친구들, 공부를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세상의 모든 기술은 차이를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기술들은 대부분 차이를 벌렸어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벌렸어요. 인공지능 역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차이를 벌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쓰는 사람은 차이를 줄입니다. 인공지능을 쓰면 몇 가지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올라가요. 두 번째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하위 30%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포자가 수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중간 정도로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아주 좋았던 애들이 그걸 가지고 전이시켜요. 수학을 배웠는데 그 수학을 갖고 경제를 풀고 그 수학을 갖고 사회 문제로 넘어가고 교육학적 용어로 전이라고 하는데 전이를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전하더라는 거죠. 이걸 이제 발견하면서 그래 이게 상위 평준화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나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좌절감을 느껴요. 뭐 때문에? 공부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자. 제 이제 평생의 소원이고 평생의 어떤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저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2%를 어떻게 채울까라고 했었는데 AI가 많은 부분을 채워줬다라는 거죠. AI가 뭐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그래서 지금은 추론 모델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추론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비교, 분류, 분석, 추론, 가정적 사고를 해요. 이게 추론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아웃풋할 때.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풋에서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 인지 기능에서 비교, 분류, 분석, 추론에서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이 있고 아웃풋에서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 세 프로그레스라 그러는데 요 인지의 흐름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요게 2014년도 작년 9월에 나왔던 5.1 버전은요 인간처럼 추론을 해요. 근데 지금 추론 모델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인간처럼 어딜까? 뒤져볼까? 아니면 인터넷 뒤져볼까? 아니야 여기 아닌 것 같아. 비교해볼까? 아니야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의 추론 과정이 있어. 이 과정을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최근까지 발달했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가 더 나갔던 게 O3 미니 버전이 먼저 나왔거든요. 더욱더 추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LLM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은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게 돼 있어요. 데이터 양을 늘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추론을 발달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2025년도 봄에 기조연설을 했는데 젠슨 황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기 엔비디아의 회장이 지금 피지컬 AI까지 갔다. 2025년도는 피지컬 AI다.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동차에 AI를 어떻게 꽂을 것이냐. 그 전에는 밑에 제너러티브 생성형 AI가 화두였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비서를 해주는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AI 그리고 올해는 로보틱스 아니면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제 AI로 먹고 살거든요. 코딩하면서 개발자인데 야 피지컬 AI를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게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들한테 야 코딩이 뭐야? 아니면 콜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아빠 컴퓨터를 켜보세요. 뭐 콜랩에 들어보세요.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나한테 왜 하나씩 다 시키냐 그랬더니 아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더니 그 서름을 겪고 제가 배웠습니다. 인문학을 평생 했던 사람인데 그 서름을 겪고 제가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아들을 한 번 이겼다는 게 얼마나 제가 행복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좀 최근에는 딥식 요즘에 난리 났죠. 그래서 제가 제 컴퓨터에 그 AI를 쓸 수 있는 API라고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에 이렇게 빨대를 꽂는 방식이 있어요.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컴퓨터가 돌아가게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모델 자체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잘 돌아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응용 범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각자 회사마다 뭐 학원마다 학교마다 다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거 돌리면 돼요. 그리고 그게 자기 안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기업도 그렇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쓰더라고요. 오픈소스로 풀어버린 거죠. 여기서 보니까 오픈 AI가 안 되겠다니까 O3를 또 출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전문 영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 달에 기술 나오는 게 10년 동안 나와야 될 양이 한 달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걸 계속 따라간 사람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가만히 있던 우리 교수님들하고 한 20년, 30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학부모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사실은 배우는 방식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자동화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잃는 사람도 많을 거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얘하고 인공지능하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10배, 20배, 사실은 100배까지도 갈 겁니다.